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국내 시간으로 3월 26일 아침에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MCU에 남아있는 자, 그리고 전복자 캉 역할로 유명한 배우 조나단 메이저스가 여성을 폭행해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인데요. 배우 측에서는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나단 메이저스를 연상시키는 어느 한 스타의 인성 폭로 글이 나오면서 조나단 메이저스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바탕으로 아직은 수사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전복자 캉에 대한 팬들의 반발이나 논란이 최근에 있었다 보니 이 뉴스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수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복자 캉이 차기 두 편의 어벤져스 영화에 모두 메인 빌런으로 나올 예정이고 캉의 의회를 통해 수많은 캉들이 나올 예정이며 앞으로 캉이 여러 영화에 나올 수 있다는 루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일 경우에 MCU에는 정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플래시는 두 명의 에즈라 밀러였지 무한한 플래시에 의해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 같습니다. 멀티버스이기 때문에 배우를 교체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MCU의 캉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페이지 4의 다른 멋진 악당들이 갑자기 확 그리워졌습니다. 캉이 싹 다 리부트되고 멀티버스 사가 계획도 싹 다 엎어지고 페이지 4의 어떤 악당이 새롭게 활약을 하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 싶기 때문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MCU 페이지 4 최고의 빌런 이상형 월드컵. 이미 총 17편의 작품이기 때문에 벌써 페이지 4는 32명의 악당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2강으로 월드컵을 진행해보고자 하는데요. 32명의 후보로 32강 자 들어갑니다. 오우 시작부터 너무 센 애들이 나왔는데 최소한 8강까지는 올라갈 만한 아세로를 여기서 떨어뜨리는 거는 하지만 그래도 아서헤로우라는 악당의 매력보다는 문나이트의 그 기원, 배경이나 매력, 그리고 그 성장과 그리고 여기서 드러나는 오스카 아이작의 엄청난 연기, 그리고 이거를 묘사하는 연출하는 감독과 제작진들의 뛰어난 연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서헤로우를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뭐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존 워커죠. 세이디 디버는 악당이라고 하기엔 좀 뜬금없는 면이 있었고 너무 미즈마블을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더 강조가 된 무능한 공무원 민폐 캐릭터라서 좀 별로인 것이 있었습니다. 존 워커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르 러브 앤 썬더의 고르 대 변호사 슈얼크의 리프로그입니다. 저한테는 쉬워 보이지만 어렵습니다. 제가 MCU 고르를 그닥 좋아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래도 리프로그를 올릴 순 없겠죠. 고르를 올리겠습니다. 노웨이 홈의 닥터 옥토퍼스 대 이터널즈의 크로입니다. 닥터 옥토퍼스는 초반에 악역이었으나 후반에 선역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그 점에서 닥터 옥토퍼스는 사실 저에게 32명을 채워넣기 위한 좀 변칙입니다. 이 캐릭터보다 못하면 별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상황이 좀 안 맞았네요. 크로를 쓰레기 막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크로 자체가 이제 메인 빌런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길가메시 마동석을 흡수한 데비안트로서 인상적이기는 하지만 이미 악당이 된 애인이라는 컨셉은 이카리스가 후반부에서 완전히 독점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크리처물로서의 악당의 매력, 짐승 같은 매력을 좀 더 부각했다면 변별점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했습니다. 크로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닥터 옥토퍼스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호크아이의 마야 로페즈 대 변호사 슈얼크의 헐크킹입니다. 우선 인텔리젠시아 헐크킹에 대한 드라마의 입장이 주제가 너무 노골적이어서 편파적인 수준으로 다가왔고 매력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인텔리젠시아는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악의 평범성 뭐 이런 주제 컨셉으로 악플러들로 잡고 끝까지 정체를 숨기고 한 명의 개인의 악당으로 일감을 몰아주지 않는 게 주제의식적으로나 재미면에서 효과적이었을 거라고 보고요. 헐크킹은 솔직히 정체를 숨겨서 주는 서프라이즈도 없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가 헐크 같은 능력을 마지막에 갖게 된다는 게 오히려 서프라이즈였는데 효과가 없는 게 저걸로 제대로 싸우지도 않았죠. 다음은 이터널즈의 셀레스티얼 아리셴과 로키의 남아있는 자입니다. 아리셴은 메인 빌런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악당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하긴 합니다. 하지만 존재만으로 정말 영화를 훔쳐버렸습니다. 사실 계략을 짜고 활약도 있고 중요성도 큰 남아있는 자를 바로 올리는 게 맞기는 하지만 마음이 또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아리셴도 나름 매력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남아있는 자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데온돈의 멀티버스의 스칼렛 위치와 블랙 위도우의 태스크마스터
태스크마스터입니다. 태스크마스터의 정체가 드레이코프의 딸이라는 설정은 충격적인 반전이기는 해서 저는 좋았다고는 보지만 결국 드레이코프의 로봇처럼 사용되는 부작용이 좀 애매합니다. 원작의 태스크마스터가 가진 통쾌하고 낭만적인 그 매력이 외형적으로나 캐릭터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사실 또 마지막에 가면 또 후반부에서는 활약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죠. 저런 강력한 능력을 갖고도. 다음은 노웨이홈의 샌드맨과 완다비전의 아가사 크니스입니다. 사실 노웨이홈에서 샌드맨은 구색 맞추기였죠. 아무래도 이제 입장이 그냥 본래 현실로 돌아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적으로는 이 샌드맨이 또 가족을 중요시하는 악당이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을 불쌍히 여겨서 돕기로 하고 일렉트로 대 샌드맨 구조를 보여줬다면 좀 더 샌드맨도 부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아가사 크니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즈마블의 메인 빌런 나즈마와 노웨이홈의 일렉트로입니다. 나즈마가 비록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는 클랜데스타인이라는 간단한 동기이긴 하지만 그런 평범하고 간단한 동기로 저렇게 집념을 갖고 악행을 벌이는 것도 제법 인상적이었고 한편으로는 현실에 익숙해서 좋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일렉트로보다 낫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당황해서 캡처본도 못 올렸는데 아니 이게 무슨 제가 뭘 잘못 눌렀는지 나즈마 쪽을 마우스를 눌러서 그런지 일렉트로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변호사 슈럴크의 타이타니아 대 완다비전의 타일러 헤이워드입니다. 타이타니아는 배우 캐스팅은 좋다고 보는데 애초에 그 드라마답게 별로였습니다. 원작의 그런 관종적인 면모를 부각해서 민폐 인플루언서로 잡은 것은 제법 현실적이고 현대적이고 괜찮은 재해석이었으나 그 이유나 배경을 설명하지 않아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설정과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액션도 확실하지도 않았고요. 슈럴크에겐 나름 숙적의 이미지인데 타이타니아 낭비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리자드 대 레킹크루입니다. 레킹크루는 정말 진짜 참담한 수준입니다. 원작의 레킹크루를 제가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원래 레킹크루는 이 힘센 바보들이 모인 조폭 은근히 또 코믹하고 또 그 자체로 특이한 낭만 같은 그런 이상한 면모가 있기는 합니다. 물론 그게 한심한 건 매한가지인데 원작에서도 그렇다 해도 무시할 수 없는 분명한 매력이 있고 또 액션은 확실히 보장이 되는데 이 드라마에선 정말 레킹크루를 어떻게 이따구로 쓸 수 있나 싶은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다음은 미즈마블의 캄란과 데오눔의 멀티버스의 시니스터 스트레인지입니다. 결과는 뻔한 듯 하지만 생각해보면 또 의외로 매칭이 잘 됐습니다. 둘 다 메인 빌런은 아닌데 그게 후반부에서 영웅들과 중요하게 싸우는 악역이라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물론 시니스터 스트레인지가 음악회를 열기는 하지만 당연히 캄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카리스마가 엄청났기 때문에 시니스터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터널즈의 이카리스 대 팔콘과 윈터 솔저의 칼리 모건소입니다. 칼리 모건소는 정말 왜 그렇게 분립 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잘 납득이 되지 않았고 사실 그냥 나쁜 놈인 것 같은데 안티 히어로인 것 마냥 무슨 사연이 있는 것처럼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배우의 어떤 그런 연기력을 좀 검증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야, 웨어울프 바이 나이트라는 TV 스페셜에 나온 악당 베로사 브러더스톤과 드라마 호크아이의 킹핀입니다. 이건 뭐 당연히 딱 봐도 결과가 나오죠. 베로사 올리겠습니다. 킹핀은 너무나 형편이 없었고요. 페이즈4에서 가장 큰 실망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장 그가 입은 옷과 그가 서 있는 배경만 봐도 넷플릭스의 킹핀과 확연히 차이가 나죠. 원작의 킹핀은 넷플릭스의 킹핀과 훨씬 더 가깝습니다. 차라리 마지막 에피소드 쿠키 영상으로 배우의 모든 것 이런 것에 킹핀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했다고 봅니다. 심지어 에코라는 드라마를 별개로 준비하는 상황에서 에코가 킹핀을 공격하고 독립하는 원작 에코의 가장 중요한 서사의 한 파트를 이 드라마에서 한 에피소드에 다 써버렸다는 것이 너무나 참 황당하고 이게 오늘의 교훈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아니 이거는 아니 4강에서나 생각한 그림을 이게 벌써 32강에서 이러면 누가 끝까지 영상을 봅니까? 나 진짜. 와칸다 포에버의 네이머 대 노웨이홈의 그린 고블린입니다. 와칸다 포에버의 네이머 참 매력적이죠. 그의 발에 달린 날개짓의 액션은 정말인지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대체로 공중 액션은 슈퍼맨스러운 느낌이 많은데 슈퍼히어로 영화에는 네이머 굉장히 독창적이었고요. 또 원작에 충분히 충실한 느낌이 있기도 했었고요. 배우의 중후함 또 무게감 있는 묘사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노웨이홈의 그린 고블린은 정말 스파이더맨 3명이 모여도 그에 못지않은
강력한 악역 한 명의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이건 진짜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이머에 대해서 조금 실망했던 부분이 있었던 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지 않았나. 마사 이름처럼 블랙팬서와 화해를 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게 네이머도 따로 계산이 있는 것처럼 은근히 묘사를 하긴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이머가 와칸다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그게 수틀려서 전쟁하려고 하는 이유도 딱히 개연성이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원작의 네이머가 아직은 좀 더 좋고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아쉽네요. 네이머는 4강까지 올라갈 만하다 생각은 했는데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2강 마지막 라운드는 블랙 위도우의 드레이코프 대 샹치와 텔링즈의 전설 레누입니다. 의외로 이건 또 라인업이 괜찮네요. 알고리즘이 잘 엮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아까 그거는 진짜 너무했네. 둘 다 자기 자식을 무기로 만드는 아버지라서 서로 비슷하기도 합니다. 또한 둘 다 오래된 비밀 범죄 조직의 수괴라는 점에서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왜 드레이코프는 멋진 악역이 되지 않았을까요? 전혀 개성이나 특이한 것이 없는 뻔한 세계정복 악당, 그 카리스마나 퇴장은 또 허무한,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얘가 그동안 어떻게 이걸 운영을 했지 싶을 정도로 좀 애매한 거 많아서 공감할 만한 어떤 인간적인 구석, 한계나 욕망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맨스플레인을 비판하고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엿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드레이코프가 아쉽기도 합니다.